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지역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남입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기념해 호남권 첫 호국기념관이 순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임진왜란부터 6.25 전쟁까지 호남 지역 의인들의 용맹함이 기념관 곳곳에 담겼고 이름 모를 의병을 추모하기 위한 동상이 로비 한가운데에 세워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가수호기념관인 호남 호국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호남권 최초입니다. 기념관은 팔마체육관 인근 9,5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전시실로 구성됐습니다. 호남의 희생과 헌신, 국가가 기억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라는 주제가 기념관 곳곳에 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호남을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의 호국 정신을 좀 이렇게 계승하고 또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나라 사랑의 의미를 좀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당을 좀 마련해 보자. 1592년 임진왜란부터 1950년 6.25 전쟁까지 호남 지역민들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현덕승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양무 호남 시무국가.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나라가 없었을 것이란 이순신 장군의 글은 당시 우리 지역민들의 용맹함을 가장 잘 드러낸 대목입니다. 의병항쟁을 이끌어내고 신분을 뛰어넘어 활동하다 독립운동과 6.25 전쟁까지 이어진 호남인들의 활약은 후손들에게도 숭고한 희생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안 겪은 세대들한테는 이게 아마 엄청나게 좀 많이 PR도 되고 전쟁을 참아가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교육적 차원에서는 꼭 한 번은 겪어가야 할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호남권 최초로 문을 연 호국기념관.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는 공간이자 지역 주민들의 보훈 문화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사업자 지정 취소 등으로 중단된 장흥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이 1년 만에 재개됩니다. 장흥군은 전라남도에 사업자와 설계 등 변경 승인을 요청해 이르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안양면 기산리와 비동리 일원인 사자산 기슭에 조성되는 친환경 전원도시입니다. 로하스타운은 지난 2009년부터 도시민 유치를 위해 장흥군이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39세대 조성 사업이 민간 사업자 간 법적 분쟁과 자금난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췄습니다. 같은 해 11월에는 전라남도로부터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까지 중단된 상태. 그동안에 중지가 돼 있었는데 새로운 민간 사업자와 투자 협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장흥군이 최근 민간 투자자 4곳과 72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사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현재 39세대 조성공사는 현실에 맞게 설계 변경 중이며 이달 중 전라남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고 이르면 12월 중에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39세대에 대한 공사를 재개하고 도시민 약 700여 명을 유치해가지고 지역사회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흥군은 오는 2021년까지 39세대를 입주시킬 계획이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단독주택 180세대와 공동주택인 타운하우스 120세대 등 300세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도입해 의료와 문화, 체육, 복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전원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3세대가 공존하는 미래 지향형 친환경 전원도시 장흥 로하스타운. 1년여 만에 사업이 재개되는 만큼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을 통합하는 미래형 통합학교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 문제가 계속되면서 그 대안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교사 업무량 증가와 학생 사회성 결핍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전남교육청이 대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는 장흥 유치초중학교. 학생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9년으로 통합 운영하다 보니 영어나 수학 등 전문성이 강화되는 장점을 보였습니다. 또 학교 시설이나 용품을 공동 사용해 예산 활용에도 효율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초중 통합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수업 시간이나 연간 시수 등 제도적인 부분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학생들이 9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다양한 또래 경험이나 새로운 규칙, 인간관계 등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초등학 중등교사는 장흥 유치중학교에 발령을 받았고요. 초등은 유치초등학교에 발령을 받아요. 와서 보니까 통합 운영 학교였어요. 나름대로의 초등 문화와 중등 문화를 가지고 있던 두 부류의 교직원들이 오셔가지고 이해의 문화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전라남도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전남형 미래학교 운영을 위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통합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지역 마을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 통합학교에 근무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사 우대 조건을 마련해 많은 교사가 근무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통합 운영학교 업무량을 고려해 다른 학교보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통합학교는 기존에 했던 근거리 급별 학교 통폐학과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새로운 방향에서 미래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학교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공간을 혁신하고 학교를 좀 생태적으로 재구성해서 마을과 함께 하는 복합 공간으로. 전남 지역의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는 43% 수준.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 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형 학교가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11대 의회 들어 처음으로 시정 질문에 나서겠다는 의원들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요. 그동안 내부 갈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의회가 제 기능을 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시의회가 39일간의 일정으로 362회 2차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5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포시의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모두 1조 1,100억 원 정도. 목포시는 수산식품 수출단지 토지 매입비와 위생매립장 순환 정비처럼 당장 시급한 사업비로 333억 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만큼 민생경제를 우선 생각하고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도 시정과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다음 한 해를 설계하는 중요한 해기입니다. 예산 편성에 낭비 요인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살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회는 예산안 심사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일정에 돌입합니다. 우선 원활한 감사를 위해 530여 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상임위는 서류식 감사를 벌인 뒤 문제점이 있는 곳은 현장 점검을 벌여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대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잦은 내부 갈등 때문에 시정질문에 참여한 의원들이 서너 명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올해만큼은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견제 기능이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10분이 넘는 의원들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셔서 보다 더 강화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아주 고무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턴 목포시의회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견제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 일단 내부 갈등과 불미스러운 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의회가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전라남도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1,463명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시군 누리집에 동시 공개했습니다. 공개 대상자 1,400여 명의 체납액은 775억 원으로 이 중 개인은 995명이 386억 원, 법인은 468곳에서 389억 원입니다. 체납액 규모는 지난해 783억 원보다 8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신규 추가된 공개 대상자는 249명이고 체납액은 90억 원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12명에 대한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 처분과 함께 관어사업 제한과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할 방침입니다. 순천시가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승주읍 1원 2,9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발효식품 생산시설과 연구시설, 지원시설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가 운영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과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사랑 상품권 구입과 사용, 환전이 더 쉽고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여수시는 여수사랑 상품권 판매와 가맹점 회수대금 지급까지 시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NH농협은행 여수지부와 지역농협, 광주은행 여수지점, MG새마을금고, 잠수기 수협 등 42개 지점에서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과 관광객 누구나 상품권 액면가의 6%를 할인받아 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인 섬섬 여수페이가 발행돼 보다 간편하게 지역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진행한 학교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라남도 교육청은 지역 교직원 2,7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지원센터의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지원센터 구축으로 인한 업무 경감 체감도는 평균 3.6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지원센터 운영과 지원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완도군이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에서 전남 최초로 선정됐습니다.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지자체 사이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8년부터 도입한 제도인데요. 이번 평가를 통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완도군 등 9곳이 신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고 내년 1월 인증패와 함께 재정 인센티브가 전달됩니다. 완도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입증 책임제 등 70건의 분야별 개선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외국인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근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불이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법률 상담 서비스는 목포 이주 외국인 상담센터와 여수 이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됩니다.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등 노무 사건과 가사 사건, 인권 침해 등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전반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외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전화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의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 공모 사업에 전라남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읍면이 선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공모 결과 전국 10개 시도가 참여했고 26개 지역이 선정됐는데요. 이 중 전라남도는 완도와 무안 등 6개 군에서 완도읍과 망운면 등 8개 읍면 지역이 선정돼 국비 1,102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하수관로 정비와 빗물 저류지, 빗물 펌프장 설치 등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국비 70%를 지원받아 도시 침수 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했습니다. 여수시는 국비 등 사업비 7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초등학교 주변 도로 17곳에 과속, 신호 위반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 도로에 비해 과태료와 벌점이 2배 높게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남경찰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지난 2018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334명이 검거됐으며 이 가운데 43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68.6%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가 절반이 넘는 58.5%를 차지했습니다. 전과별로는 다수 전과를 가진 상습 범죄자가 79.6%로 가장 많았고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가 48.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자영업, 회사원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하며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도 적극 청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7년 28건이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는 2018년 15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28건으로 다시 늘었고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24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0명에서 2018년 1명, 2019년 2명, 올해는 10월 기준 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최근에는 앱을 통한 비대면 대여 방식이 활성화되면서 미성년자이더라도 온라인상의 대여 과정만 통과하면 차량 이용이 가능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영암군이 2021년 본 예산으로 5,745억 원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은 올해보다 약 9%가 증가한 479억 원이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과 보험 등 의무 복지 지출 등에 697억 원,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62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지방 상수도 개발 등에 221억 원, 관광 기반 확충 152억 원 등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 달 21일 끝나는 영암군 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잇따른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벼 경영 안정 대책비 570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서 0.1헥타르 이상 직접 벼를 재배한 농업인입니다. 이번에는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농지도 예외적으로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지급 기준은 시군별 벼 재배 농가 수와 벼 재배 면적이며 농가별 2헥타르 한도로 경작 규모에 따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전남 지역 12만 3천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평균 지급 단가는 지난해 수준인 64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완도 해양경찰이 무기산 불법 사용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김양식 산업의 발전과 유기산 처리제 사용 정착을 위해 무기산 불법 사용이나 운반, 폐용기 해상 투기 등을 김양식이 끝날 때까지 점검할 예정인데요. 어구나 어망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유해 화학물질인 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